네, 지난밤에 애플 맥미니 출시가 되었습니다. 맥미니는 두 번째 제품이죠. 어저께 아이맥에 이어서 이제 맥 시리즈로 두 번째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건 어저께의 아이맥과는 다르게 M4 프로칩이 탑재가 되면서 이것도 확실히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사양으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출시한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프로가 사서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맥미니는 미니미니한 외모에 비해서 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눈에 보이는 기기였습니다. 점검, 구독과 좋아요. 맥미니는 기본형으로 M4 칩이 탑재돼서 나왔습니다. M4 칩은 어저께 나왔던 CPU 10개, GPU 10개, 그리고 1개 N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맥에 들어가는 기본형과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점은 M4 프로 칩을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M4 프로 칩의 경우에는 CPU 16개, 그리고 GPU 20개가 들어가 있고 NPU는 동일하게 탑재되는 걸로 보여요. NPU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프로급 라인업과 견주어봐도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풀 옵션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맥 미니에서는 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쿨링팬이 있어서 이곳으로 흡기된 공기가 맥 미니의 부품을 식혀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그 얇기도 얇거니와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게 들어가 있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미니에서는 작기는 하지만 최대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옵션이 붙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프로들도 책상 위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작업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프로들이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확장 모니터를 최대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의 스펙을 따라가지고 있는데 32기가 램이 아닌 64기가 램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도비 제품군이나 애플의 프로페셔널 제품들을 사용하려면 솔직히 램의 용량이 상당히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 출시한 제 M1 맥스 노트북 같은 경우도 32기가 램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32기가 램이 부족할 정도로 작업할 때마다 경고 메시지가 종종 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작업이 살짝 좀 거슬리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64기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해질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기들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뭐 발열 관리라든지 칩의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이번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맥미니보다 훨씬 더 작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하드웨어의 수명을 어느 정도까지 개런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은 들기는 듭니다만, 그래도 요 M4 프로 칩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기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어떤 정도의 옵션을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89만원짜리 맥 미니는 집에서 간단한 작업용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프로페셔널 분들이 나는 그래도 맥 미니를 통해서 깔끔한 내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고사양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구매하시는데 64기가는 맞춰주셔야 되고 1TB 정도는 맞춰주셔야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어는 16 CPU, 20 GPU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파이널 컷 프로도 그렇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용량은 어떻게 하죠? 1TB 가지고서는 작업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 녀석에다가 8TB를 집어넣어서 기기값을 500만원에 가깝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끼셔서 차라리 외장 하드 2TB짜리 SSD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이 기기 자체의 I/O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썬더볼트 5가 적용이 돼서 I/O 속도가 초당 120GB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1초당 거의 20기가에 가까운 용량의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기가짜리 동영상 파일의 경우는 오래 걸릴 것도 없이 단 10초면 이게 전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거나 독을 사용을 하셔서 I/O 환경을 만드셔서 용량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백업에 어떤 머신이 필요하고 특수한 용도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제 8테라까지의 확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의 맥 프로급들은 500만원이 넘어가는 값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게 됐는데 맥 미니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워크스테이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맥미니가 출시될 때 구매를 해서 추가로 더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어쩌면 이 녀석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